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차를 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운전을 하지 않고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통통의 장호진 카메라 감독님입니다. 아니, 운전하시다가 박수 치시면 어떡해요? 치라고 했죠. 환영하고요. 아, 네. 네. 별로 탐탁지 않아 하시는 표정이네요. 원활하진 않아요. 굉장히 새콤하고 도도한 감독님이십니다. 아이오닉 시승기 이렇게 모신 이유가 있는데, 지금 몰고 계신 차량이 어떤 차죠?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차량은 전기차인데 우리 감독님께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몰고 계셔요. 기본적으로 친환경차 라인업에 속한 차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운행하셨을 때 느끼시는 좀 다른 점들, 이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최상위 트림의 풀옵션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실내 이런 부분들이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이오닉을 데리고 어디를 갈까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죠. 그쵸. 그쵸. 네. 결국 결정한 장소 어디다? 송도입니다. 아이오닉이랑 좀 송도랑 잘 어울리는 이미지 아닌가요? 약간 세련되고 그치.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맞아요. 없잖아 있는 그런 느낌? 네? 송도가 미래도시 이렇게 표현하는데, 친환경차도 사실은 미래차죠. 전기차는 더더군다나 미래차 중에서 가장 주력이 되고 있는 차종이고, 미래라는 측면에서 또 공통점도 있을 것 같고, 기본적인 차의 이미지나 느낌도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송도로 가보려고 하고요. 중간에 충전을 또 완료를 했어요. 80%까지 배터리를 채웠고요. 연비를 다시 0으로 세팅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아이오닉은 이미 저희가 내외관 리뷰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기는 했습니다. 혹시 못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 계시다면 여기 상단부에 이렇게 띄워드리니까 한번 클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차체 크기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차랑 일단은 동일하고 하기 때문에 뭐 그쵸.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꼈고, 디자인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눈이 가더라고요. 페이스리프트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바뀌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는 뭐 액티브 에어 플랫 부분도 생겼고, 휠 에어 커튼 부분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전면부 그릴에 이렇게 독특한 무늬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그릴 부분도 바뀌었습니다. 측면부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죠. 그쵸. 예, 측면부는 거의... 주유구도 거의 비슷하게 돼 있고. 맞아요. 예. 주유구가 뒤쪽에 나와 있는 형태에 비슷했고, 단지 이제 차가 좀 긴 편이에요. 이 차가 뭐 경쟁 차종으로 같은 준중형 차급에서 니로 EV를 들 수가 있는데, 니로 EV보다 폭도 넓고요, 전폭도 넓고 전장도 깁니다. 대신에 전고가 좀 낮죠. 니로는 이제 SUV 차량급으로 속하기 때문에 좀 전고가 높고, 휠 베이스 길이는 동일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후면부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단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과 비교하면 레터링이, 이 차는 일렉트릭이라고 이렇게 레터링이 돼 있다라는 점 정도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아이오닉 일렉트릭 실내도 일부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된 부분들이 또 나름 큼직큼직해요. 일단 센터 패시아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 찾으셨나요? 액정. 맞아요. 10.25인치로 커졌습니다. 이거 실제로 그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것보다도 훨씬 클 텐데, 그쵸. 느낌이 어떠세요? 하이브리드 내비게이션도 뭐 그렇게 작진 않아서 보기는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화면이 괄호로 더 넓어졌으니까 이제 다음 코너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 언제쯤 그쵸. 나와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 이렇게 좀 더 와이드하게 보여주면은 그래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도 사실은 저는 이 변화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버튼이 사라지고 다 터치식으로 바뀌었어요. 공조기 부분이. 근데 이 터치가 뭔가 누르다 만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 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호불호가 좀 갈린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제 버튼식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버튼식이 이게 더 편해요. 버튼이 훨씬 직관적이고 누르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누르는 맛이 있기 때문에 또 터치가 익숙해지면 편하긴 할 것 같아요. 핸드폰도 옛날에는 다 이렇게
자판 나온 거였죠. 투지폰. 그쵸. 네. 우리 그런 세대잖아요. 아 그거는 아 그렇긴 한데요. 그랬는데 네.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이거 뭐 다 터치로 바뀌었는데 솔직히 전혀 불편하지 않죠.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쵸, 오히려 버튼 있는 핸드폰을 쓰라고 하면 그쵸. 진짜 못 쓸 것 같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나름은 미래형에 입각해서 나온 차다. 그래서 버튼식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어쨌든 새롭게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되게 많이 파였어요. 아, 아랫부분. 이 부분이 조금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 부분 하이브리드는 안 파져 있나요? 하이브리드는 여기가 아예 파여있지 않고 네, 여기 살짝 이렇게 돼 있어요. 순도 100%의 전기차다 보니까 배터리를 이제 놓는 위치에 따라서 실내 공간이 훨씬 아마 많이 확보가 되는 형태일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센터페시아 부분에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널찍하게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게 전기차의 또 이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이 차가 또 특장점 중에 하나는 트렁크 공간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트렁크가 딱 문 열었을 때도 딱 넓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트렁크가 전동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다 열고 닫고 풀옵션 차량이어도 전동식 버튼은 없다. 그런 아쉬움은 또 있네요. 아이오닉 EV에 또 38.3kWh의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또 장착이 되어 있고, 거기에 100kWh의 구동 모터가 또 적용된 이런 케이스인데, 전비로 따지면 뭐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6.3km/kWh의 전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독님, 네. 제 눈치를 너무 보시는 것 같은데. 감독님 근데 원래 좀 차를 좋아하신다는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어디서 들었어요? 많이 들리던데. 저는 그런 말 하고 다니죠. 이상하다, 극적. 근데 아이오닉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왜 전기차는 택하지 않으시고 또 하이브리드를 택하셨을까요? 내연기관의 엔진이 조금 있어야 달리는 맛도 있고 차의 소리가 조금 났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택하게 됐습니다. 자동차라면 어느 정도 엔진 소리도 좀 나야 되고 풍량음도 조금 들려야지 내가 어느 속도로 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살짝 감안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전기차의 가장 큰 특장점은 조용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제가 동승석에 앉아 있는데도 차가 굉장히 조용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운전하면서는 그 느낌이 아마 더 크실 것 같은데, 이런 전기차는 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아까 엔진 소리도 나야지 재밌다라고 한 게 어느 정도 운전에 재미가 좀 있어야 차 탈 맛이 나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은, 동승자는 잘 모르겠는데 동승자는 안중에도 없다? 그럼요. 아니, 농담이고요. 내가 좀 재밌어야 운전도 잘 되고 동승자를 배려할 수 있는 여유도 좀 생길 것 같아서, 전기차가 초반에 속도가 잘 붙는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거를 좀 쭉 밀어주는 힘도 있더라고요. 운전하는 재미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쭉 밀어주는 힘이 좀 느껴진다, 전기차는. 네. 전기차를 탔을 때 하이브리드에서 아쉬웠던 점이 좀 보충이 되는 느낌도 있나요? 여기는 전기 모터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갭이 없고 전기 모터로만 이렇게 쭉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진동 면에서는 어떠세요? 진동은 사실 크게 못 느끼고 있는데요. 워낙 길도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랑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수준이다. 네. 핸들의 조작감은 어떤 느낌이실까요? 핸들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민첩하지도 않고 그렇게 느리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제가 원하는 대로 꺾어주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적당히 원하는 대로 핸들을 조절할 수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네. 이제 얼추 송도 근처에 저희가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송도 센트럴파크 근처인데요. 쭉 타고 오시면서 앉았을 때 시트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면 난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알았지?
시트도 하이브리드랑 똑같은데요. 저는 약간 골반이 넓은 편이라서 아래에 있는 게 조금 쪼이더라고요. 그거 빼고는 이 아래 이렇게 감싸는 부분이? 예. 그렇군요. 근데 그거 빼고는 뭐 시트도 좋고, 좀 처음에 tas을 때 느꼈던 건 약간 높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트가. 그래서 이걸 낮출 수 있나 해봤는데 이게 최대로 낮춘 거라서 그렇진 않고. 거긴 전동 시트가 있나요? 네. 전동 시트가 없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전동 시트 소리예요. 네?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입에서 나온 소리 같은데? 가속력이 어떤지도 시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말하기가 무섭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얼마 안 밟은 건데. 와. 부족하진 않아요. 네, 부족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넘치진 않고요. 좀 오르막에서는 조금 밟아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힘겨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평지에서는 뭐 충분히 충분하죠. 아이오닉이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파워가 있다라는 걸로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오닉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주행했을 때 그 힘이 있어서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고 달릴 수 있다. 라는 네. 점을 특장점으로 좀 많이 꼽으신 경향이 있는데 네, 지금 뭐 에코 모드인데도 네네. 네, 그렇게 부족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네. 조금 더 반응이 빨라지더라고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소음이 조금 있다. 그렇죠? 바람 소리가 조금은 더 들리는 것 같은 느낌? 브레이크 밟을 때 느낌은 또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볼트를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네. 볼트를 탔을 때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딱 서는 느낌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고 조용히 멈춰서는 조금 더 가면서 쓱 줄어드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그냥 워낙 좀 전기차들의 특성이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그때 저 시승했을 때 이제 옆에 인스트럭터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전기차 되게 특이하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은 급하게 멈추려고 했을 때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멈춰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흔들릴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점은 좋았는데 또 반면 나는 딱 거기 멈춰서고 싶은데 이게 느낌상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가서 이렇게 되게 천천히 서는 그 느낌, 부드럽게 서주는 그 느낌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약간 답답하기도 하고 그 두 가지가 저는 혼종되어서 느껴졌는데 저는 브레이크 밟을 때보다는 그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네. 그 예전에 전기차도 한번 타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회생제동 그게 걸려서 브레이크가 밟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살짝 조금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회생제동이 사실 저는 되게 낯선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게 보통 뭐 전기차에 이렇게 많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감속을 할 때 나오는 그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서 전기 배터리에 그만큼 충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레벨 3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좀 더 전기를 많이 보유할 수, 그쵸, 충전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계기판 딱 이제 회생제동 단계도 나와 있고 왼쪽에 보면은 찰지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에너지가 더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기 에너지로 얼마나 지금 차지가 되고 있는지, 충전이 되고 있는지 부분이 눈에 보이니까 에너지가 진짜 저렇게 변환하고 있구나라는 느낌도 들어서 그렇죠.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직까지 완전히 효율이 좋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해서 자원이 돌고 있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목말라가지고 월샷했어.
월샷 됐어요. 운전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촬영 감독님. 또 카메라 만지신다고 지금 저기 가 계신데 고생 많으셨어요, 감독님. 대답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뭐 짧게 타봤지만 이건 좀 아쉽더라, 이런 게 있을까요? 아쉬웠던 점은 역시 전기차 충전소. 공감합니다. 예, 종류별로 다르게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충전소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떤 충전소든 가서 그 종류별로 다 있을 줄 알았는데 특정한 것만 있다 보니까 뭐 약간 찾아다녀야 되는? 맞아요. 그런 게 오늘 탄 아이오닉이 뭐 DC 콤보라고 해서 딱 특정 그 충전기가 있는 곳에 찾아갔어야 됐는데 그게 우리가 처음 갔었던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또 그걸 찾기 위해서 또 다른 데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려서 충전을 해야 했던 또 우픈 오늘의 추억이 하나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전기차 차주가 된다면 겪어야 할 불편감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는 동승하면서 편안했고요. 일단 소음이 적다는 점이 조수석에 앉은 사람에게도 되게 편안함을 줘서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페이스리프트 이후로 또 주행 가는 거리가 향상이 됐어요. 1회 주행 가는 거리가 271km 정도 나오니까 예전에 비하면 30% 이상 증대는 됐거든요. 271km는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경쟁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코나 같은 경우도 뭐 400km 이상 가거든요, 한 번 충전 시에. 그런 걸 생각하면 아이오닉 좀 아쉽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격은 4,140만 원 그리고 4,44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N트림, Q트림 나눠져 있는데 도시명 전기차로서는 훌륭한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소비자라면 이 차를 살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묻는다면 감독님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초기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 유지비를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감안하고 살 수는 있겠다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지비에서 경제성이 확 생기니까 네. 살만한 가치가 있다. 오늘 이렇게 아이오닉, 오닉이 시승 같이 해봤고요. 다양한 의견들, 또 궁금하신 것들 그런 거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 진짜 좋은데요. 무덥지만 마음만은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